요즘 제가 외국인으로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랜스킴입니다. 저는 남가주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미국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먼저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보는 정의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은행에서 바라보는 거는 융자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차이예요. 뭐 경찰과 연계가 있느냐 혹은 뭐 국세청과 연관이 있느냐 뭐 연방 정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본인들의 프로텍션을 위해서 정의를 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보는 거는 네, 마찬가지로 이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절반, 그러니까 미국에서 1년의 절반 이상을 거주시 내국인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불법 체류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외국인이 미국에서 주식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고 미국 내 법인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미국의 법인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본 후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미국 내에서의 전반적인 주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을 접목시키면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물건을 봤다고 치고 맞는 것을 찾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오퍼를 던지는 거죠. 예, make an offer 하시고 그 다음에 셀러가 야 이거 너무 싸 조금 더 써. 그래서 카운터를 치지요. 주고받습니다. 카운터 펀치. 그래서 셀러 카운터 오퍼 그 다음에 바이어 카운터 오퍼 해서 결국 최종적인 중간 가격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최종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는 동안 그래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죠. 홈 인스펙션 하고 그 다음에 뭐 터마이트 인스펙션이라고 벌레가 먹은 거 찾은 거, 그 다음에 또 리페어 리퀘스트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고쳐줘, 아니면 돈으로 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컨틴전시 제거를 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컨틴전시를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집어넣었던 디파짓을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클로징, 파이널 워크드루를 통해서 클로징, get the key 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간 송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돈을 넣어야 되니까. 일단 5만 불까지는 용도 설명 없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따로 페널티나 뭐 피가 다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만 불까지 유학생, 미국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10만 불까지는 네,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송금액 한도는 없고 단지 거주 상태에 따라 연간 10만 불 이상이 넘으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 신고를 꼭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단지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용 송금에 대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취득 사실 및 임대 운용 그리고 양도 사실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부동산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금액을 증명하기만 하면 송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을 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인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방법,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송금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 투자.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현재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해외 현지 법인 투자 개요 명세서를 매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것은 투자한 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지, 투자 기간이 끝난 후 투자금 회수라는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금과 개인적 지출을 혼용하면 안 되는데요. 해외 현지 법인 투자 금액을 신청할 때 내가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 구매 비용이나 혹은 자동차 유지 비용,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 빼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사적인 그 용도와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용도, 법인으로 가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류해서 보고하라는 뜻이겠죠. 미국의 법인 제도를 한번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인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네, 강력 추천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고, 미국의 법인은 그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나 비용보다는 법적으로 유한 책임, 이 limited liability를 유한하게 만드는 그런 법인의 특징과 또 세금상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법인의 형태는 아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C corporation은 또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C 유한회사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C corporation에 대해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법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법인의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즉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신분이 안 된다. 그러면 불법 체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때 배당금에 대해서 주주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과세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두 번 내요. 누가 세금을 두 번 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C 코퍼레이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LLC나 S 코퍼레이션에 비해서 법인세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로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큰 회사의 경우이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소자본 포인은 오히려 분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트럼프가 제시한 부동산법은 우리가 그냥 얼핏 살펴보면 더 큰 기업들, 더 부자인 기업들을 더 혜택을 많이 주는 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recommendation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해서 또 얘기 잠깐 해볼까요? 유한 책임회사 LLC는 소유주가 회사의 부채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의 사업 구조입니다. 유한 책임 기업은 법인의 특성과 협력회사 또는 개인 소유주의 특성을 결합한 복합 기업입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개인 재산을 이 LLC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세요. 임대 사업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Sky High LLC, Boys Be Ambitious LLC 이러면 이게 뭐가 뭔지 너무 몰라요. 그분은 이제 집 하나당 LLC를 하나씩 셋업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 주소마다 LLC를 잤었어요. 1234 Main Street LLC, 4567 Heaven Street LLC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해서 이게 당장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래서 LLC를 잘 하셔야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imited liability니까 그 한 군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집만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담보를 제가 2차, 3차로 걸었을 때 2차, 3차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이 이 LLC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융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융자가 더 까다로워졌죠. 네, 융자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은행에서 바라본 그 외국인의 정의에 대해 살짝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페이먼 자금은 최소
50%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30%도 있어 40%도 가능했고, 왜냐면은 자, 주택 시장이 뭐 2010년 11년부터 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이것이 지금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 그래서 그런 조건임에도 이제 해줬는데,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혹은 안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이 5월 중순이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어차피 다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필요 바랍니다. 자, 이자율도 거주자에 비해서 약 1%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물론 다운페이가 높아서 튼튼하긴 하나, 또 이것을 위험 요소로 아직도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는 건 이자가 높다는 뜻이죠. 즉, 그러므로 인해서 1% 정도 이자가 높곤 했고요. 예, 지금 뭐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 아주 그냥 엄청 낮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 몰기지 렌더는 외국인 바이어에 대해서 예치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내야 하는 몰기지 페이먼트와 주택 보험료, 재산세에 대한 2년치가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한다면 관리비도 예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몰기지 융자금에 대한 프리페이 페널티 옵션은 일반 거주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프리페이 페이먼이라는 것은 어떤 융자 회사에서 우리 싸게 줄게, 우리 걸로 와, 그 대신에 일찍 갚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 부과시킬 거야. 왜? 우리는 이자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이런 거예요. 융자금에 대해서 바로 페이오프를 시키시려면 융자를 신청할 때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려서 프리페이 페널티가 없는지 융자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의 현금 구매 시 은행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구입 가격과 매매 비용을 합쳐서 바로 미국 내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보내면 됩니다. 미국 내 은행 계좌가 있다면 이곳으로 송금한 후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구입 자금을 캐셔스 체크로 끊어서 에스크로에 전달해주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바이어가 투자자 가족 초청 등 이민을 신청한 상태라면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하죠. 이민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고, 이런 분들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일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죠.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미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했다면 한국에서 이 서류부터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미국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구입과 소유에 관련해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집이 매매될 때마다 카운티와 일부 시리에 내는 양도세가 있긴 한데요.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이것도 관례적으로 셀러가 부담합니다. 내가 사는 집일 경우 2년 이상을 살면 25만 불, 그리고 부부라면 2명이니까 50만 불까지 양도소득세도 면제가 되는데요. 단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를 매년 내야 하는데, 남가주의 경우 집 가격의 연 1.1%에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보유세 뭐 이런 게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멜로루스라는 특별한 세금이 있는 동네는 재산세가 2%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남가주이고요. 더더군다나 다른 주,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텍스 자체는 훨씬 셉니다. 그 대신에 집값은 싸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수리 기관. 네. 한국말 참 어려워요. 자,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수리 기관에는 각각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과 또 한국은행, 그리고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 다시 또 한국은행,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자, 취득 목적물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이 주거 목적이냐 주거 외 목적이냐
그리고 주거 목적 중에서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각각 지정 은행에 보고해야 되는, 신고 수리해야 되는 기관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 취득과 처분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부동산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죠. 취득 대금을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또 2년마다 수시 보고서, 보유 현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언젠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로서 법과 세금에 관한 조언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차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이해해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 이 미국 남가주의 그 LLC를 설립하셔야 되는데 보통 설립할 때의 그 서류 비용과 또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쪽에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에 한해서 그 LLC를 서류비만, 네, 실비만 차지를 해드리고 서비스비는 무료로 해주시는 저희 CPA 분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네, 무료로 LLC를 설립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은 뭐 제 이메일 여기 이제 보여드리지만 그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시면 저도 또 성실하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쪼록 도움되는 자료였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미주알 아주알 죄송합니다. 미주알 가주알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subscribe 이거 subscribe가 구독이죠. 좋아요가 라이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알람 네 알람 설치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과 협업해서 새 한권 페이먼트 다운 누구가 누구